안녕하세요. 고3 인터스쿨부터 러셀 분당에서 공부하여 계명대 이해과에 수시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이서연입니다. 수험생활 동안 했던 노력이 결과로 나오니까 후련하기도 하고 합격이 너무 기쁘면서도 더 잘할 수 있었나 라는 생각에 아쉽기도 합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한 친구의 추천을 받아 윈터스쿨에 등록하였고 그 후 만족도가 높아 1년간 러셀 학원에서 단과 수업을 수강하고 바좌관에서 공부했습니다. 1학년부터 의대 합격을 위해 일단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면접이 중요한 전형에 응시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면접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 최저가 4합5였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정시로도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생각으로 수능 공부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겨울방학부터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현역으로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이 되어 있는 N수생들에 비해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겨울방학 기간과 3월에는 개념과 기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수학의 경우 실전 개념 강의를 들었고 과학탐구의 경우 내신으로 했기 때문에 개념을 알고는 있었지만 수능과 내신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수능을 내는 기관인 평가원이 실제로 출제한 문제들이니만큼 문제의 질도 보장이 되어 있으며 수능이라는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풀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평 전까지 저는 수시와 정시를 둘 다 챙겨야 했기 때문에 내신 대비 기간을 2주 정도로 잡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6평부터 9평 전까지는 엔제를 많이 풀면서 낯선 문제를 푸는 경험을 많이 쌓았고 9평 이후로는 실전 모의고사 풀이에 많은 비중을 두고 남는 시간에 틈틈이 엔제를 풀었습니다. 이때 실무를 본 후 작성한 과탐 오답노트를 수능장에도 들고 갔었는데 오답노트 작성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과학탐구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선택했습니다. 콜 모의고사를 배부해줘서 잘 풀었습니다. 과탐 모의고사는 출제진에 따라 시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출제진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혼자 문제를 풀 때에나 단과 시험의 점수를 보면 잘 푸는데 막상 공식적인 시험을 칠 때에는 과도하게 긴장을 해서 본 실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수능 최저는 모두 4합5나 3합 3이었기 때문에 국영수가 모두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가 듣는 단과 수업 선생님들과 조교 선생님들에게 여러 차례 조언을 구했고 양치기가 공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9평 이후부터 수능까지 거의 매일 수학 50문제를 풀었습니다. 50문제라 하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실무 하나가 30문제이기 때문에 실무 하나와 준킬러 이상 난이도의 엔제 20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 계산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반자동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양치기를 통해 9평 수학 2등급에서 수능에서는 100분위 99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러셀에서 엄영대 선생님 단과를 수강했습니다. 1년간 풀커리를 탔는데요. 실전 모의고사와 선생님 학습 자료도 엄청 많이 주시고 질의응답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카톡으로 질문을 받다 보니 이전 질문에 이어 재질문할 수 있어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9평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아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좌관에서 1년 동안 수험생활을 하면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담임선생님 제도였습니다. 그 외 시설도 굉장히 편리했는데요.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부하다 필요한 자료를 바로바로 출력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모두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1대1 질의응답 시스템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상충되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1년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해야 하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어 기출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수학 문제 해설을 다 들어야 하는지, 평가원 기출만 풀어도 되는지 등 사소한 고민들을 대학 멘토들에게 물어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멘토들은 최근에 수험생 시절을 거쳤고 이미 좋은 성과를 낸 검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거나 인터넷에 물어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담임 선생님은 한상경 선생님이셨는데요. 일단 수시 원서 6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신 등급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생기부 기재 수준이 훌륭하지도 않아서 의대 지원 전략을 잘 짜야 했는데요. 저랑 비슷한 성적의 분당 지역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토대로 말씀해 주셔서 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다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도 위로해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아니면서 수능 그리고 고3 수험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수험생의 마음을 이해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흔치 않은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험 생활 중 특별히 힘든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 수험 생활은 잔잔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 체력이 나빠서 굉장히 피곤했고 실무 점수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민해져 친구 사이에서 그냥 넘어갈 일을 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예민한 것은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과 입시는 기약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틴다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무 점수보다는 제가 놓친 부분과 실수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밤에 산책을 하는 소소한 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목표는 크게 잡길 바랍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고 그에만 맞는 노력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공부한 그 노력의 성과가 본인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길 기원합니다.